하셨죠? 1번은 이제 시장 함수를 바꾸는 내용인데 이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P로 물어봤으면은 그 P는 수평적 합인데 배가 P 살리고 100이라는 상수 살리고 q 앞에 붙어 있는 개수 8만 건드리라 그랬죠? 늘어난 만큼 나누면 됩니다. 4로 바로 나누면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은 이제 균형의 이동. 뭐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옳은 걸 물어봤어요.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의 수가 건설 나왔으니까 수요와 공급이야. 공급이죠. 수가 증가했으니까 공급이 증가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상승으로 되어 있잖아. 안 맞지? 그리고 2번은 소비니까 수요죠. 이제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죠. 보완제가 상승하면 해당지와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보완제가 안 사니까 내 것도 같이 안 사죠.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격은 하락하죠. 맞지? 그리고 3번은 수요니까 수요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무슨 관계? 대체.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죠. 그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은 가격은 상승하지.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그렇죠? 3번 틀렸죠. 4번 인구 나왔으니까 수요고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니까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근데 감소로 돼 있죠. 5번은 생산비가 상승했죠. 생산비니까 공급. 상승이니까 공급 감소. 공급이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가격은 상승해야 되지. 하락으로 돼 있잖아.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답은 이제 2번이 맞고 나머지는 틀렸어요. 요런 형태로 내는 경우가 있고 3번처럼 보니까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아닌 거 돼 있죠. 우선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몇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수요 면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든지 또는 공급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보기 1번은 수요니까 수요. 그리고 이제 방향 똑같아요. 보완제가 하락했죠. 그럼 해당자 수요는 증가. 이건 가격 올라가는 경우네. 2번은 이제 건축이니까 공급. 규제가 강화되니까 공급 감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죠. 3번은 소득이니까 수요. 증가니까 증가. 그렇죠? 3번은 수요 증가하고 4번은 수요니까 수요. 대체재가 하락하니까 해당자 수요는 감소. 5번은 매수자니까 수요. 그 수요가 이제 매수자 수가 증가하니까 수요 증가. 그러니까 이제 1번, 3번, 5번은 수요 증가인 가격 상승 맞고요. 2번은 공급 감소 가격 상승 맞으니까 거기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기본 유형이라 그러죠. 그 4번은 이제 3번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건데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증가. 이 공급 증가만 여기 문제의 조건에 해당이 되잖아. 그럼 결국 공급 증가를 찾아야 되니까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수요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공급 증가를 알면은 1, 4, 5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죠. 결국 공급에 대한 설명이 2번, 3번으로 이제 순식간에 답이 압축이 되고요. 2번은 매도자니까 공급이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매도자가 공급자 가격 하락 예상했어요. 공급이 증가야 감소야? 공급 증가지. 공급자는 가격 하락을 예상하면 팔겠어 안 팔겠어? 팔겠지. 갖고 있으면 큰 부담이니까. 주식을 갖고 계시는데 주가가 본인이 보유한 주가가 떨어질 걸 예상이 돼. 갖고 있죠. 그래도 팔아야지.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3번은 건축 원자재가 생산비죠. 이게 상승할 공급 감소지. 답은 몇 번? 2번이죠.
그래서 4번 같은 문제만 나오면은 우리는 땡큐죠. 이걸 지금 던져주는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탄력성이 포인트인데 5번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봤는데 옳은 거를 물어봤어요. 우선 1번은 작년에 나온 거죠.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가격의 변화율이 바뀌었지. 그리고 보기 2번은 이제 수요가 비탄이야. 그러면 1보다 작지. 1보다 작으면 밑에 가격의 변화율이 커요. 위에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1보다 작으려면 분모가 커야 되잖아. 가격의 변화율이 더 커야 되죠.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다. 이건 틀렸지.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면은 이거는 비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분자값이 크면 1보다 커지니까. 이런 문제가 기본이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수탄이 0인데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같으면 숫자가 얼마 나와? 1이 나와야 되지. 단위 탄력적인 경우죠. 0은 완전 비탄이니까 0이 아니라 1. 4번에 공급이 수직선이면 무슨 탄이야? 완전 비탄이죠. 완전 탄으로 되는 게 틀렸죠. 5번도 작년인데, 이거 재작년인가? 공탄이 탄이야. 그럼 1보다 크지? 1보다 크면 위에 값이 커야 되잖아.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정답은 5번이지. 탄력성 문제에서 그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은 그는 출제원이 저희를 배려해 준 겁니다. 그냥 기본 문제가 나온 거니까. 결정 요소에 대한 6번도 있죠. 6번까지 아마 풀어보셨을 거야. 틀린 것이 나왔죠. 수요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지. 대체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더 탄력적이라는 거 맞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은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보다는 더 탄이야 더 비탄이야? 더 탄이지. 왜 그렇다 그랬죠? 뭐가? 대체제가 더 많으니까. 특히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대체제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같은 평수면은 보통 주택보다는 상가가 좀 더 비싼 게 일반적이죠. 6번은 그런 3번이 이제 틀렸지. 실제 문제이기도 하죠. 7번은 이제 공탄을 다시 한 번 더 5번하고 6번하고 7번은 이제 따로따로 한번 해봤는데 7번은 틀린 거. 이건 몇 번 하셨어? 눈에 띄시지? 몇 번? 못 풀었어요? 그렇구나. 하나씩 보면 정부 규제가 심할수록 공급은 탄이야 비탄이야? 비탄이지. 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2번은 단기 공급은 장기보다 더 비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번에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할수록 더 생산해 덜 생산해? 그러니까 더 탄이야 더 비탄이야? 더 비탄으로 해야 되죠. 4번이 노골적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기일수록 더 많이 생산해요 더 적게 생산해요? 더 많이 빨리빨리 생산하니까 더 많이 생산하죠. 더 탄이야 더 비탄이야? 더 탄이죠. 맞죠? 그리고 이제 공급은 가격, 신규 주택은 공급은 비탄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재고 주택은 바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탄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8번은 이제 그 균형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오는 균형의 이동 문제인데 1, 2, 3번은 기본 모형이고요. 4번은 이제 4번 보면은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가격은 내리겠죠? 거래량은 감소. 방향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은 더 내린다 그랬죠? 이게 무슨 문제야? B가 더죠. 가격은 더 변하려면 상대방이 공급이 뭐라고 해야 돼? 비탄이 나와야 되지. B가 더, B가 덜. 맞지? 그리고 이제 5번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해요. 방향은 제대로 돼 있어. 탄력성 문제인데 5번도 보니까 가격은 더 변한다고 돼 있죠. 상대방이 수요가 비탄이 나와야 돼, 탄이 나와야 돼? 비탄이 나와야 되지. B가 더니까. 근데 뭐로 돼 있어? 탄력적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아마 이제 가장 지문 중에서는 최고로 많이 나온 문제가 이거죠. 16회부터. 근데 똑같은 지문이 16회부터 30회까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쉬고 있어요. 다시 나올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탄력성의 수요 응급에서 나오는 그 응용이라는 게 그 주제가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산 시험에서는 거기 이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타겟팅 정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9번은 뭐 단독이라기보다는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 것들인데, 거기 이제 총수입에 대한 부분을 하기 전에 1번에 공공의 공급은 민간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더 크게 해요, 더 작게 해요? 더 크게 하지. 왜? 대체자가 더 많아지니까. 인간의 임차자 입장에서는 공공이 들어오는 순간에 대체자가 많아지니까 더 탄력적이 되고요. 아마 많이 보시던 건데 2번처럼 수요가 가격에 탄력적일 때 임대인이 임대를 올렸어요. 그럼 성공할까 실패할까? 실패하겠지. 왜? 수요가 탄력적이네 임대주택이. 임대주택이 많죠. 근데 임대인이 임대를 올리면 임차인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다. 실패한다는 건 임대 수입이 어떻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뜻이고, 맞죠? 3번에 수요가 가격이 비탄력적이야. 그러면은 대체재가 적지. 임대인 유리에 임차인 유리에. 비탄인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유리할 거 아니야. 대체재가 적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사할 집이 없다는 뜻이야. 임대인들이 강자가 되겠죠. 근데 임대인이 임대를 내려. 이런 임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착한 임대인이라 그러지. 이사할 집이 없어서 본인들이 강자라는 걸 당연히 알지. 수요가 비탄이라는 것이 설명한 순간에 머릿속에서 이제 임대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 딱 체크가 돼야 돼요. 임대인이 강자고 거기 독점화된 상태인데 임대인이 내렸네. 착한 임대인이네. 왜냐?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맞지. 그리고 4번에 이제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래. 단위 탄력성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임대를 올리든 내리든 임대 수입은 기존과 차이가 없죠. 그대로 나왔었고요. 5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이에요. 완전 비탄이면은 뭐예요? 완전 독점이죠.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어느 지역에. 그러니까 저런 거랑 똑같잖아. 산 밑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이 비싸요? 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이 비싸요? 산 정상에서 판매하는 커피 가격이 비싸죠. 왜냐하면 밑에는 커피숍이 많은데 위에는 커피 파는데 딱 한 사람이 짐에서 판매는 그 사람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 거 똑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서 마시는 커피가 비쌀까요?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마시는 커피가 비쌀까? 집에서. 집에서 커피 달라고 하면요, 목숨 걸어야 돼. 그분이 이제 다 독점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항상 강력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일하지 않는 자 커피 마시지도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시키죠. 이렇게. 목숨 걸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 비탄이라는 상황이 딱 나오는 순간에 머릿속에서 시장 상황이 연상이 되셔야 돼. 완전 독점이구나. 그런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대를 올렸어. 그럼 대박이죠? 임대 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증가하겠지. 막 암기하지 마시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수요 응급은 나중에 공부 안 해도 돼요. 해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응급이 나중에 이제 효자 노릇하는 때가 있어요. 10번은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올해도 이제 작년에 교차 탄력성 나왔으니까 올해는 소도 탄력성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기대하면서 가장 기본 모형을 한 거지. 이게 18회 때 기출문제인데 18회 때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몇 년, 14년 전의 문제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고 소득 탄력성이 0.8이다. 그러면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라는 해당 지하가 나왔으니까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 미친 요소가 몇 가지 있다는 거야. 2가지. 아파트 자체 가격과 소득이 동시 타격을 줬을 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 끼리끼리하라 그랬죠. 우선 가격 탄력성 얼마 줘줬어? 0.5.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니까 아파트 가격에 충격을 줬겠지. 아파트 가격에 대한 조건이 나왔을 거야. 몇 퍼센트? 10% 하락했겠지. 그럼 아파트 가격 자체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은 반응했겠지. 몇 프로? 5%. 크기는 5%죠. 방향, 증가 감소. 왜?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가격만 영향 줬으면 이 아파트는 5%가 증가했을 거야. 그런데 이 아파트에는 소득도 충격을 줬네. 소탄이 얼마 줘줬어? 0.8.
그러면 0.8이 나왔으니까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겠지. 소득이 얼마 변했어요? 5% 증가네. 소득에서 아파트 수요량에 반응했겠지. 먼저 크게 몇 퍼센트? 4%죠. 5% 곱하기 0.8이니까 4%. 그 다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소탄이 0.8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0.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에 이 아파트의 성격에 나오죠. 아파트는 무슨 재라는 뜻이야? 정상재야. 정상재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플러스 값 나왔으니까. 열등제면 여기 뭐가 표시된다? 마이너스가 표시되죠. 0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방향에 나왔으니까 같은 방향이란 뜻이죠. 그러면 소득이 늘었으니까 아파트 수요량도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되겠지. 결국 이 아파트는 자체 가격 하락에 의한 5% 증가와 소득 증가에 의한 4% 증가가 결합한 거죠. 동시에 나온 거니까 전체가 몇 퍼센트? 9%가 증가가 됐습니다. 라는 정답 5번이 되겠지. 이 문제를 이제 스타트로 해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가격과 소득을 결합했죠. 그 다음에는 가격과 그 교차를 결합하고 소득과 교차 결합하고 가격 소득 교차 결합하는 다 주제가 이제 이미 다 제시해 줬어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낼 거 다 냈으니까 이제 출제위원들이 주어진 이제 나왔던 문제를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1번 같은 경우가 그건데 아파트인데 가격 탄력성이 3이고 소탄이 1.5고 빌라 가격에 대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2다. 지금 아파트 수요에 미치는 게 몇 가지가 주어졌어? 3가지. 이게 이제 완성품이었었지. 이게 31회 때 문제를 제가 숫자만 바꿔본 건데 끼리끼리 하면 돼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얼마? 3. 그럼 가격은 가격끼리 해야 되니까 아파트 가격에 충격 줬지.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충격 줬어? 10%가 상승했죠. 아파트 가격에서 아파트 수요량은 반응했겠지. 몇 퍼센트? 30%. 그 다음 방향 증가 감소. 감소 수요 법칙이니까 가격만 30% 감소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것이 또 충격 줬으니까 소득이 있네. 소탄이 1.5가 주어졌죠.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을 거야. 소득이 몇 퍼센트? 8%가 이제 증가했고요. 소득에서 아파트 수요량에 반응했겠지. 몇 퍼센트? 12%. 그다음 증가 감소. 증가. 플러스 값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에는 빌라도 충격 줬네. 빌라가 교차 탄력성이 얼마? 2가 주어졌네요. 그럼 빌라 가격에 충격을 줬네요. 빌라 가격이 몇 퍼센트? 10%가 올라갔네. 그럼 빌라가 이제 충격을 줬으니까 빌라의 아파트 수량에 반응할 텐데 교차가 2가 나왔지. 빌라 가격의 2배만큼 아파트에 충격 준다는 뜻이야. 먼저 10%니까 몇 퍼센트겠어? 20%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인데 이때 교차 2라는 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교차 2가 나는 순간에 아파트랑 빌라가 서로 무슨 관계? 대체제인지 확인하셨지? 왜? 플러스 값 나오는 이게 보완점 어떻게 낸다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사 시험에 학교를 나왔던 문제들하고 다른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거 그 소득 교차 탄력성에 대한 문제 있죠? 그걸 만약에 객관식 지문으로 내잖아? 더 어려워하셔. 이렇게. 저도 한번 모의고사 같은데 한번 내봤는데 더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산이 더 편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게 좀 더 느껴질 텐데 결국 이 3가지를 다 주어진 게 문제의 끝판왕이에요. 그럼 딱 보시다시피 아파트 자체가 비싸져서 30% 줄어드는 거를 소득에 의해서 12% 상쇄시켰죠. 근데 빌라 가격이 20%보다 상쇄됐잖아. 상쇄되고 남았지. 플러스 2가 남았잖아. 몇 퍼센트? 2%가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푸신 내용들이 있죠. 실제 시험은 요거보다 쉽게 나와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잘 이해하시느냐 5문제 정도가 출제됐을 때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